2017년 일본 지바현 하나미 가와구의 한 주택단지에서 시끄러운 소음에 못 이긴 남성이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주택단지에는 친구 5명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16세 소년이 있었는데, 이를 보던 45세의 남자 야마모토 유이치는 그들에게 달려가 한 명의 뺨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일로 소년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지만, 범인은 사건 즉시 달아나 신원을 특정할 수 없었고, 이에 방송사에서까지 현장 취재를 나오게 되는데, 이때 현장 인터뷰를 하던 중 누가 봐도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한 남성이 등장한다. 영상에서 남자는 굉장히 겁을 먹은 듯한 표정으로 몸을 이상하게 움직이며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が30代から40代、身長が1メーター80センチぐらいでナイフ持って刺したんですけど、なんかそういった心当たりとかないですか？私みたいですって言われて今。あだから今怖いでしょ。はい。ねえ。あ、5人じゃないんですよね。違うんですね。わかりました。どうも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남성은 현장 근처에 살던 야마모토 유이치로, 인터뷰에서 그는 당시 소년들의 떠드는 소리가 너무 커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러웠다며 마치 제3자의 일인 양 얘기를 한다. 그는 곧 당황하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해 자수하였는데, 경찰서에서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진술한다. 이후 경찰이 야마모토의 집을 수색한 결과 당시 범인이 착용했던 의상과 일치하는 옷이 있는 등 여러 정황상 범인임이 유력시되었고, 그는 결국 경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다. 1986년 6월 24일 밤 11시경 일본 나고야시의 한 거리에는 성인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다. 여성은 머리 부근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오전 뇌좌상으로 세상을 떠난다. 당시 20살이던 이마무라 요코는 파친코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며 같은 업 장소 속의 4살년 상남자와 교제 중이었는데, 사건 당일 그녀는 해당 남성을 만나기 위해 그의 기숙사에 찾아가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2명의 남자에게 일을 당했다. 이에 경찰은 원한으로 인한 사건으로 보고 그의 남자친구와 가족 등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사건이 있은 지 약 2달이 흘렀을 쯤 요코의 아버지는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 からですね、事件から2ヶ月近く経とうとしているものですからね。それにまだ犯人も上がっていないと。 인터뷰에서 방송국 측이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건이 있은 지 2달이 지났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한 심경을 듣고 싶다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마사오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본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달 후 요코의 주변을 수사하던 경찰은 그녀의 아버지의 행동에서 이상함을 포착해 그가 거주하고 있던 집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된다. 당시 57세였던 요코의 아버지 이마무라 마사오는 사건 발생 3년 전 딸 앞으로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두었고, 이를 그만두고 매일 술을 마시며 딸에게 폭력을 가하는가 하면 요코로부터 매달 5만엔씩 강탈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얼마 전 자신의 지인에게 딸 요코의 살해를 의뢰한 것이 경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다. 사실 앞서 마사오는 부인과의 이혼 후 어린 딸들을 키우면서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세상의 증오심을 품어 부정적으로 변해갔고, 이 무렵부터 딸들을 향한 폭력이 시작되었는데, 그러던 중 당시 잘못된 범죄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보험금 사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처음 그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첫째 딸이었으나, 그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을 남편으로 변경하자 둘째 딸 요코에게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하였고, 매달 약 1만 5천엔의 보험금조차 요코가 지불하도록 강요하였다. 이후 마사오는 폭력 단소 속의 2명의 인원을 섭외해 이를 계획하였는데, 사건 이후 그 2명의 인원은 징역 20년을, 그리고 아버지 마사오는 무기징역을 받아 항소하였지만 모두 기각 처리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 2014년 3월 3일 밤 11시가 지난 늦은 시간, 일본 지바현 카시와시의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한 남성이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다. 그는 집으로 귀가하던 회사원 이케마 히로야에게 다가간 후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들고 있던 흉기로 해를 가하였고, 또 다른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약 10분 동안 5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공격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을 발생시켰다.
이후 그는 자동차를 빼앗아 약 1.5km를 이동하였고 한 편의점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차를 버려둔 뒤 유유히 사라졌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 사건으로 인해 도시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방송국의 취재진들 또한 다음날 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근처에 살던 25살의 다케이 세이스가 나타난다. 3월 4일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그는 마치 현장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목격자 행세를 하였고 범인이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떤 자세였는지 그리고 심지어 범인이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다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고 거짓말하며 대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通りかかった車をじゃあ止めたんで記憶でははいどういう感じで止めてたんですかね。止まれみたいな感じですか。もう目の前にもう引かれてもいいみたいな感じで立ちはだかるような感じで 하지만 인터뷰 바로 다음 날인 3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경찰은 앞선 사건의 용의자로 다케이 세이스를 지목하였고 그의 집을 방문해 수사하게 되는데 이후 오후 6시경 당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자 경찰들은 그를 범인으로 확신하고 체포한다. 그는 경찰에 연행될 때 야후 채팅 만세라고 외쳤는데 사실 앞서 범행 당일 밤 그는 집으로 돌아와 평소 함께 야후 채팅을 하던 온라인 친구에게 뉴스를 봐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범행을 설명하였고 조사 결과 온라인의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정신이상자였다. 그리고 재판 중에 검찰이나 재판관에게 자신에게 사형을 주지 않으면 다시 나와서 또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자신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그는 법정을 퇴정하면서 다시 나와서 범행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남긴다. 한편 그의 이름인 세이스를 두고 일본에서는 성수라는 이름의 제일 한국인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2006년 4월 10일 일본 아키타현 야마모토군에서 한 초등생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한 달 뒤인 5월 18일 초등생 소녀의 바로 옆집에 거주하던 아이 또한 멀지 않은 거리의 강변에서 발견되었는데 첫 번째 사건 이후 이것을 단순 사고사로 여기던 경찰들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자 재수사에 돌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들이 밝혀진다. 앞서 4월 9일 야마모토군의 경찰서에는 한 여자아이의 실종을 알리는 다급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는 첫 번째 사건으로 행방불명된 A의 어머니가 한 것으로 A는 바로 다음 날 집으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된다. 이에 경찰들은 이 사건을 단순 사고사로 판단하였고 수사를 중단한 뒤 빠르게 마무리하였지만 이것에 납득하지 못한 A의 어머니 스즈카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종료했다며 스스로 본인을 비극의 어머니상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에 그녀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직접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면서 A가 사고사가 아님을 100% 장담하였고 마치 비극의 주인공이 된 듯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며 방송에 출연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なってきたばかりの状態を見たんですけれども、ちょうど右手こうなってたんですけれども、ここのところ白くなってっていうか手全体白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傷一つ擦り傷一つなかった。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5월경 스즈카의 바로 옆집에 살던 요네야 마유세이군이 실종되었는데 바로 다음 날 12km 떨어진 강가에서 발견된 유세이군은 누군가에 의해 목을 압박당해 질식하는 적이 분명했고 경찰은 연쇄범행을 우려해 두 사건을 모두 재수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시기 이미 경찰과 언론은 두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스즈카를 지목하고 있었고 이에 스즈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그녀의 집안을 수색하게 되는데 이때 집안에서 유세이군의 혈흔과 체액이 발견된다. 즉시 체포된 스즈카는 경찰에게 집중신문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앞서 자신의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진술했던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말하며 스스로 진술을 뒤엎는 등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결국 스즈카는 자신의 딸에 대한 범행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세이 군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였고 당시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정신이상으로 소하였지만 결국 무기징역을 받아 현재도 복역 중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